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중우란분절을 맞아서 우란분절은 불교에서 말하는 조상 천도, 천도라는 거는 천거한다, 좋은 대로 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상, 여기서 조상이라는 게 뭐냐면 직계가 아닌 어떻게 보면 반계조상. 직계조상은 예전에는, 지금은 직계조상 자체도 잘 안 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유교 시절에는 집에서 다 했죠. 집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불교가 번성했을 때는 원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절에다 모셨어요. 원찰은 뭐냐면 그냥 내 절, 내 소유의 절이 하나 있어. 우리 집안 문중절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도 있잖아요. 선산도, 문중 선산이 있는 것처럼 문중절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절에 그 집안 분들만 모시고 이렇게 제를 지내고, 그리고 그 절 자체의 유지비를 그러니까 당신이 내는 거예요. 절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용인사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인용사 같은 경우가 김인문이라고 하는 문무왕 때, 문무왕 동생이 김인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종무열한 김춘추 아들이죠. 그래서 김인문이 대당 외교사절로 갔었는데, 당나라에 외교사절로 갔었는데, 이제 나중에, 거기서 죽게 되죠. 나당전쟁이 벌어지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양반이 몰리게 되거든요. 외교 리더로 갔는데, 이제 저거 돼버리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감옥으로 가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최고 귀족인데, 왕 아들로 최고 귀족이고, 대당 외교 사절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 대사죠. 지금 미국 대사. 그러니까 일반 대사보다 훨씬 세죠. 콩고 대사 이런 거보다는 미국 대사가 세지 않겠어요? 그냥 딱 들어봐도. 그리고 지금보다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미국 영향력이 엄청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미국 대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런데 이게 삐그러지면서 나중에 신라하고 당하고 이제 전쟁이 붙는 거죠. 그 이유는 신라하고 당이 생각했던 게 좀 다르죠. 그게 동아시아의 십자군 전쟁, 그 당시 세로로 한 팀을 먹고, 세로가 어디냐면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외, 그러니까 일본까지 이렇게 세로로 한 팀을 먹고, 가로로다가 나당 동맹을 맺고, 이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가로가 두 명밖에 없잖아요. 세로는 3명이고, 3팀이고. 그런데 왜 가로가 이기느냐? 당이 워낙 세죠. 체급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좀 반칙이죠. 저게 캐릭터 자체가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사기 캐릭터가 하나 들어온 거야. 그냥 일반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관우가 나온 거지. 그래서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물량에 의해서. 근데 신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마 고구려나 이런 쪽에, 만주나 이런 쪽은 너네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 남쪽은, 신라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신라는.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 우리 지금 국토 개념에서 보면, 영토 개념에서 보면 비슷한 것 같아. 그 만주벌판 이렇게 많은 땅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당 입장에서는 내가 당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제안이에요. 마치 동해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어. 미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받아들인다고 말하면 그 나라에서는 매국노입니다. 우리가 일본해라고 쓸 수가 없잖아. 아니, 이게 중립적 용어여야 되는데 일본해라고 쓸 수가 없어. 써줄 수가 없어. 동해는 우리 입장에서 동해지, 걔네 입장에서는 서해지. 서해든지 뭐 북해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걔네 입장에서는 절대 동해가 될 수가 없어. 걔네는 동해가 태평양이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서로 받아들여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신라는 그렇게 퉁치면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싸움은 실제로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한 거는 당나라거든. 그리고 당나라는 전쟁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신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안 하면, 잘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내가 너네를 도와주러 갔고, 쉽게 말해서 더 많은 돈을 썼는데, 그게 그런 거 아닌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야, 내가 대주주인데, 왜냐하면 인구 비례로 봐야 돼요. 영토로 보는 게 아니고 인구 비례로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개성 이남 이런 쪽이잖아요. 사람이 사는데요.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 함경도, 뭐 평안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사람 잘 안 삽니다. 띄엄띄엄 점점점으로 살아. 그리고 만주 이런 데 가면 몰라, 뭐 개장수나 사는지. 우리 그 옛날에 쓸데없는 소리 할 때 그런 거 있었는데, 만주에서 개장수 뭐 이런 거 몰라, 개장수가 진짜 있는지도 난 모르겠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쪽은 사람도 없는데요. 근데 사람이 있어야 돼. 영토주의가 아니라니까. 예전에는 조세주의라니까. 그래서 인구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매겨서 그게 이제 수입이 되느냐의 관건이에요. 그런데 수입이 안 되죠. 그리고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유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그 세금을 걷는 유지 비용이 있어. 버스 노선 생각하시면 돼요. 흑자가 되는 데도 있어. 하지만 버스 중에는 적자가 나는 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흑자 노선을 정부에서 주는 거죠. 버스는 공공시설이니까. 그렇게 해서 메꿔서 퉁쳐. 아니, 그렇게 하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철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는 뭐 방법이 없을 거예요. 다 적자 노선도 있지만 그것까지 다 이제 공공시설을 상업적인 잣대만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좀 잘 되는 데를 밀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코로나 상황에서 볼 때는 버스에 사람 진짜 한 명도 안 타고 막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저거 너무 낭비 아니야? 이렇게 싶지만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구려의 저 북쪽 영토는 왜 남하에서 평양에다가 수도를 정했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북쪽 영토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같은 경우도 거기를 먹고 그냥 사람들만 쭉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리고 거기를 비워버린다고. 왜? 거기서 그 세금을 뜯어먹기 위해서는 관리 비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이 동북 쪽에 대해서는 중국이 언제나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란도 거기서 나오고, 그 거란의 요나라, 그 다음에 나중에 여진의 금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도 여진족이거든요. 계속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뭐 여진, 거란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동네에 대해서 중국이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이유는 세금 받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아. 그 유지 비용이 더 많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서북 쪽은 관심 무진장 많죠. 그게 실크로드 지역이에요. 거기도 사람 없어. 하지만 거기는 모기 좋지. 그래서 그냥 통행세로 계속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현금 수납 창구고 이쪽은 돈 만들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나라가 그렇게 힘들게 전쟁을 해서 깨놓고는 거기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노린자라고 생각되는 데를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서는 야, 백제까지 내가 먹어야 돼. 너네 살려만 준 것도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당나라. 신라 입장에서는 야, 그게 너네가 다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너네가 도와준 건 맞는데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박치기를 이제 한번 하자. 그리고 신라가 약간 대단해요. 내가 보기에는 치사하긴 한데 대단해. 선제 공격을 해서 딱 불리하다 싶으니까 선제 공격을 해서 뒤통수 한 방 일명 퍽치기 사건입니다. 국제적 퍽치기 사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가미가제 특공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진주만처럼 그냥 퍽치기를 했는데 그건 미국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진주만이 다 날아가도 미국을 일본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일본 상태 잘 몰랐던 거죠. 우리도 당을 사실 퍽치기를 해도 못 이겼어. 단 거리가 너무 머니까 신라를 정벌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거 처리가 되는 거죠. 이제 강화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인문이 나중에 죽습니다. 죽으니까 김인문이 외교사절로 갔을 때
배 타고 가거든요. 그 고구려를 통과해서 갈 수는 없잖아. 외교사절이 고구려 그러면 고구려가 야 길 열어줄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택도 없지. 그러니까 배 타고 가고 이 울산에서 나가거든요. 배 타고 가고 그렇게 배를 타고 가면 당항성 아니면 울산인데 울산 쪽으로 더 많이 다니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당항성 지금 경기도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배로 해안으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사신들이 대부분 그렇게 다녔어요. 기록을 보면.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가는 길도 죽음을 무릅쓴 길이에요. 지금은 서해 건너는 게 야 서해 넘어갔다 와서 그냥 뭐 진짜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올 정도. 그리고 대한해협도 진짜 짬뽕 한 그릇 먹고 올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려. 우동 한 그릇 진짜 먹고 올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울산에서 만약에 월정사를 가면 저는 차가 없으니까 근데 차가 있어도 아마 그 정도 비슷하게 걸릴걸. 한 4-5시간 걸릴걸. 그리고 차 없으면 여기서 서울 찍고 서울에서 다시 KTX로 찍기 때문에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 KTX 시간만 한 4시간 정도가 걸려요. 4시간 좀 더 걸릴 거야. 그리고 그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갈아타야 되고 뭐 이러면 훨씬 더 걸리죠. 그래서 그런 생각 하잖아. 야, 이 정도면 중국이나 안 그러면 저 일본 가서 진짜 밥 한 끼 먹고 오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워졌지만 예전에는 이게 다 죽음을 무릅쓰고 다니는 길이에요. 고려 때도 우리 봐봐. 신풍 그 가미가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고려하고 몽고 연합군 대부분 고려 사람이었어요. 일본 치러 갔다가 그 제주도에서 말 키우고 병창기지 만들어서 일본 치러 갔다가 태풍 불어가지고 꼬르륵꼬르륵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게 일본 건너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그리고 결국 손들었잖아요. 사람 많이 죽어가지고. 그때 넘어갔으면 일본 난리 났어요. 그리고 1차는 넘어갔었어요. 1차 넘어가서 진짜 상당히 이겼지. 그때 보면 그냥 쫙 밀고 내려갔거든. 그런데 바빠가지고 형님 잠깐 갔다 올게 이러고 갔다가 다시 올 때는 태풍기에 왔지. 그래서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남은 건 제주도에 말을 풀어놨더니 저것들이 뛸 데가 없어서 쪼락말이 됐다더라. 그거밖에는 없어. 사실은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죽음을 무릅쓰러 가는 길이에요. 서해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 중국 가는 것도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요. 추사 김정희도 제주도 갈 때 관음경 읽고 갔다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 요만한 게 지금 남아 있어요. 저 동대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읽고 그 유학자가 얼마나 쫄 있으면 우리가 김정희 하면 막 대단하고 기계가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제주도 유배 떨어지니까 쫄이는 거요. 죽을까봐. 그래서 그거 읽고 있었던 거야.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다 이렇게 윤색이 돼서 그런 거지. 알고 보면, 이런 얘기 해서 이런가 모르겠다. 안중근을 가도 그 사형당하기 전에 되게 두려워했어요. 집행 전에는 그 기록에 나와. 나 지금 떨고 있니? 그거 했다고. 근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도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몰라 뭐 수행이나 뭐 아주 뭐 대단하게 해가지고 마음이 안 흔들린다. 맹자처럼 뭐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 정도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다 이게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을 못 느끼지만 그 상태에 비슷하게 가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인문이 대당 외교사절로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절을 창건해서 기도하고 잘 돼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 절이 좀 영험이 없는가 봐. 죽었었어요. 결국은. 감옥에서 죽은 건 아니고 이제 강화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풀렸는데 뭐 후유증이 좀 있었지 싶어요. 왜냐면 왕자로 굉장히 대단했는데 그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깜빵에 가기.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들어가기 싫대잖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돈 준다고 들어가 있으라 하면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수억에서 수십억씩 가집니다. 경제사범 크게 걸려서 들어가면. 그렇게 걸려요. 예전에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 추징금이 뭐 조단위인데, 그러면 깜빵으로 그게 이렇게 되면 깜빵에서 며칠 이상 못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퉁쳐지는 거지. 아유, 하루에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뭐, 1억씩이 탕감돼요. 저 깜빵. 나 깜빵. 야, 1억 됐고. 젊은 애들 중에 하루에 100만 원만 해도 깜빵 많을걸? 흥부전 이런 거 보면 매 대신 맞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현대판으로 되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흥부전 이렇게 보면 야, 무슨 매품을 파냐? 이렇게. 그게, 매를 맞아야 될 사람 되게 웃기지요?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이 돈을 내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보석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대신 사서 맞으면 맞은 걸로 퉁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알바 엉덩이 까기. 야, 참 저게 무슨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김인문이 결국 깜빵 갔다 오고 스트레스나 이런 거 뭐 그다음에 풍토병 이게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풍토병이 많아요. 물을 잘못 갈아 먹고 이게 문제 생기거나 음식 그래서 정로환이 일찍 나왔으면 세상이 달라졌을 건데 정로환이 신약인 고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러시아 정벌하러 갈 때 만들었다 그래서 정로환이라고. 옛날에는 러시아를 로서아라고 썼었거든요. 한문으로 로서아.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를 정벌하러 갈 때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일본이 청나라 청일전쟁에서 이긴 거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러시아는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시절입니다. 그때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하고 러시아가 뻑가뻑가 다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일본은 그지 같은 나라였었거든요. 신생 어떻게 보면 약간 떠오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개발도상국 같은 건데 러시아가 잡혔지. 일본한테. 생각지도 않게. 이게 가능한가 싶은 일이 벌어진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가 버틴 게 아니고 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일인가라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고구려에 와서 깨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깨지느냐? 동선이 너무 멀어. 근데 러시아가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해서 빡쳐가지고 갔는데 어디서 했냐면 그 발틱 함대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일본까지 왔대잖아. 오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뒤통수를 까니까 러시아 함대가 뭐 그렇게 강력한데 오다가 힘 다 빼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지금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 그 어른들 그런 얘기 했잖아. 어디다 힘은 다 빼고 들어와가지고 그 쓸데없는 얘긴데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게 지고 후속 병력을 파견하려도 이 거리를 감당이 안 되는.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걸 돌아서 간다고 생각을 해봐. 유럽에서.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 추진하는 게 남하 정책, 남쪽 부동항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내려오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우즈베키스탄 그쪽으로도 계속 내려오려고. 그게 아프가니스탄을 러시아가 나중에 침공하고 들어가고 하는 이유거든요. 그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될 것 같거든. 조금만 내려가면 요렇게만 뚫면,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뭘로 평가하냐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양쪽에 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대요. 그러면 지금의 나라 안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너무 기니까 물류 유통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끝까지 끝이 대륙에서 끝에서 끝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뚫었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렇게 미국은 이렇게 해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철도로는 힘들거든. 그래서 러시아는 이건 돼 있으니까 이걸 하고 싶은 거지. 세로를.
그래서 계속 저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게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나라 100만 대고 나도 소용없잖아. 그냥 청해전투라고 청해전술이라고 먹을 거 싹 불태우고 다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겨울이 올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지. 그게 뭐 고구려의 전형적인 전술이에요. 그러면 만주벌판의 쾌속냉동이 결국 다 수나라 당나라 군대를 잡는다더라.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서 그게 나오던데. 그 얼음이 녹으면서 뭐 뻘같이 돼서 탱크들이 못 움직인다. 그거 봤죠? 나 그거 보면서 저는 이제 뭐 유럽사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근데 그게 요동에서도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 요하의 하류 쪽으로 건너는데 그게 또 녹으면 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죽을라 그랬다고 기록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푹푹 빠지는데 갑옷에 이게 박히는 거예요. 진흙이.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힘들고 무거워져.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가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작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거든. 군인들한테 군장으로 이제 야 배낭에다가 다 야 한 50kg, 60kg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군인들 입장에서는 네가 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그 얘기를 못 하지. 그렇게 지고 거기서 뻘을 통과하면 이렇게 쭉쭉 빠지는 데를 통과해 버리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다는 거잖아. 지가 먹을 식량인데도 버린다는 거잖아. 야, 지금 당장 죽겠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면 식량이 없어. 그래서 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는 저런 게 왜 저게 문제가 되지? 보통은 군대가 가면 그 위에 뭐 이렇게 해서 깔아버리면 되잖아. 부교 놓듯이 이렇게 쭉 깔면 될 건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대전에서 탱크도 그렇게 갇히는 걸 보니까 야, 이게 고대 전투에서 무진장 진짜 영향력을 발휘했겠다. 수레는 당연히 못 갑니다. 그래서 쟤네가 보급이 끊임없이 끊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냥 추위만 싸운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남의 전쟁을 보면서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된. 아무튼 그 김인문 사찰은 저 경주에 지금 터가 있어요. 반월성 옆에 그 월정 옆에 터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영험하지 않아. 원찰이고 살으라고 했더니 사람이 죽어붙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미타불 도량으로 바꿔서 이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근데 왜 영험하지 않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냐면 살으라고 절을 졌더니 사람이 죽었고 죽고 난 뒤에 지금 절이 남아있느냐? 절이 없어요. 폐사지밖에 없어. 영험한 절은 전부 절이 남습니다. 살아남은 놈은 다 뭔가 영험함이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뭔가가 있는 거야. 그게 1000년 이상 유지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불교가 진짜 명산 이런 산에 아주 명당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살아남은 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파고들을 거치면서. 근데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조선의 유생들 중에서 유교 이 권력자들 중에서 집안이 잘 산 놈이 없을 것 같아. 지금 절보다 훨씬 잘 사는 놈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는 못 져. 신분제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있었겠지. 뭐 통도사, 해인사 이런 절보다 예산이 훨씬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 뭐 한 명의 집 뭐 이러면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정부 예산의 어느 정도 이상을 다 줬다 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 집 중에 제대로 남은 집이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몇십 년에 한 명이라도 한 집안이라도 남았으면 야, 그게 지금은 문화유산감인데, 세계 문화유산감인데 애석하게도 사고졌죠. 우리는 그냥 이름만 그 당시 권신들, 권력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서 어디에 살았는지 몰라요. 왜? 유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아시다시피 한 500년밖에 안 된, 그러니까 600년 됐죠. 1392년에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600년 정도 됐는데 다 안 남았잖아. 다 틀어졌잖아.
그래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1000년 이상 남아있으면 뭔가 한 칼이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찰. 원찰을 지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원찰 지으려면 유지비가 드니까 그건 돈이 많이 들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합동. 합동으로 하면 좀 돈이 덜 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저 선덕여왕 때 나오는 영묘사라고 하는 절이 아마 왕실 원찰하고 관련이 될 거다. 왕실과 관련된 어떤 직계를 모시는 그런 사찰이었을 거다. 진평왕계를 모시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그냥 해. 진평왕과 관련된 뭔가 원찰인가? 아니면 그 직계들만 어떻게 하는가? 왜냐면 그때 성골 개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도 하는데, 아무튼 합동이 싸죠. 자가용 모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이 싸죠. 그리고 대중교통이 더 크죠. 그렇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너는 10억짜리 포르쉐를 타느냐? 나는 1000억짜리 지하철을 탄다. 정신승리지. 어디 게임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더 규모는 더 커지는 거지.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지출할 수 있는 거는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합동으로 그렇게 모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합동으로.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윤회봉사, 분할봉사. 그러니까 옛날로 하면 제를 조상 제사들을 지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제례 공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절 안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백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루에 날 맞춰가지고 전체를 다 때려 넣어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 페스티벌이죠. 이 날이 두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거는 7월 보름, 음력 7월 보름이 그 날이고,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했었던 그날은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을 중양절이라고 해요. 양이 거듭됐다. 주역에서는 양의 수를 9로 놓고 음의 수를 6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9가 2번 하기 때문에 양기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차를 9번 구워요. 그 다음에 주겸도 소금할 때 그게 9번 구워요. 그게 구중구포 9번 굽고 9번 말리고 그러면 거기 양기가 꽉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사이비과학이라 하는데, 그럴듯한 거지 같은 논리지. 현실적으로 별 쓸모없는. 그러니까 효자 종이 3000장을 써가지고 효라고 하는 글자를 3000장을 써서 약을 다리면 부모님께 효과가 있다. 들어봤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이를 겁나 큰 거를 쓰지 않으면 3000장 갖고 약이 다려지지도 않습니다. 약 안 다려집니다. A4 같은 거 3000장으로 약탕기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안 됩니다. 3000장이어 봐야 전화번호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약을 끓여 맹물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성, 그것만 있었나?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이렇게 막 기가 넘어가고 이렇게 막 돌아가시려고 하면 요 손가락을 이렇게 깨물어서 피를 흘려 보내줘. 그러면 어른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돌아온대.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기도 막혀서 더 빨리 가십니다. 이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 숨 넘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 확보거든. 물에 빠졌어. 기도 확보. 그래서 목을 뒤로 제끼고, 그 다음에 그 이물질을 빼고, 그 다음에 이게 흉부 압박을 하라고. 다 배웠잖아. 여러분들은 교련 세대잖아. 군사훈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삼각대 묶고 댕기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여러분 준 전투요원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굉장히 위대해. 전투요원들이기 때문에. 특공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믿을 만한 얘기는 안 돼요. 그리고 차를 9번 굽고 9번 말리면 차가 바스라집니다. 예, 차 바스라집니다. 예, 몰라, 뭐 대충 한번 씩하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진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좀 문대서 이렇게 이렇게 덮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탄닌 성분들이 좀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고소해지는데 그냥 씩하지 않으면 진짜 이렇게 하면 한 3번만 해도 탈 걸. 차 굽는 거 이렇게 덮는 거 보셨어요? 솥에다가 왜 차가 약간 짭조름한지 알지? 땀 더럽게 흘린다 진짜. 땀 더럽게 흘려. 그게 그 할매들 땀이야. 할매 거기에 정수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마시면 짜. 할매 손맛이지. 근데 그게요. 여성분들은 잘 못해요, 사실은. 할아버지 손맛이에요. 그게 뭐 차 맛이 좋다. 그 액기스를 한번 추출해서 땀을 한번 빨아봐. 아니, 내 말이 맞다니까. 그거 불 앞에서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런 절에 예전에 좀 살았었거든요. 방법이 없어. 땀 진짜 팥죽 흘리듯이 나온다. 그리고 힘쓰는 사람은 그 땀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더 나던데. 떡대 좋은 사람이 땀이 더 많아요. 마른 분은 땀이 적은데 마른 분은 또 힘을 못 쓰니까. 이거 좀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수제차 권장드립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이게 사이비과학이라 그래요. 사이비과학. 그래서 양기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9월 9일 이렇게 걸리면 그건 양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오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늘로 기운이 뻗쳐서 올라가고 있는 거지. 양기가 쫙 올라가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돌아가신 분을 던지기만 하면 쫙 올라가는 거야. 빨려서. 그게 9월 9일.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9월 9일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명절의 특징이 홀수땡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름. 15가 들어가는 정월보름, 7월보름, 6월보름. 6월보름은 유두, 7월보름 백중, 8월보름 한가위. 이렇게 대보름, 그건 풍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 달숭배, 정확하게 말하면 달숭배. 예. 그리고 홀수땡을 명절로 잡는데 1월 1일,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단오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9월 9일, 7월 7일 칠석, 9월 9일인데 9월 9일만 죽었어요. 11월 11일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10 이상 되면 이건 안 쳐줘. 9가 극수고 다시 이제 한 바퀴 도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롯데에서 살렸지. 빼빼로데이로. 그래서 빼빼로데이가 중양절보다 더 알려져 있어. 놀랍지? 나도 놀라워. 나도 놀라워.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빼빼로데이의 빼빼로가 또 롯데에서 만들었느냐? 일본 과자를 그게 또 카피한 과자였지.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자꾸 뭐 우리 거 뺏겨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한참 일본 거를 뺏겨 먹던 시절이 있죠. 그래서 뺏겨 먹었는데 매출이 뺏긴 놈이 더 나오지. 일본에 뭐 포키인가 그거 뺏겼을 거예요. 우리도 포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참 놀랍지. 그러니까 중국을 욕할 수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해보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돌아가신 분에게 이제 천도도 해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공덕을 빼주는 게 아닙니다. 빼주는 게 아니고 후손들이 조상 이름으로 해서 경전들도 읽어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추모해서 그분들의 공덕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 요즘으로 말하면 가족 합산 마일리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이 대신 해주고, 입시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시기도도 입시생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시생 부모 기도지. 입시기도가 아니고 입시생 부모 기도. 그리고 그렇게 논리가 가는 게 뭐냐면 가족 합산 마일리지 제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개인한테
선물을 주는 거고, 선물을 주는데 이제 가실 때, 자, 선물 하나 넣습니다. 이게 그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후손이 사서 줍니다. 난 이거 볼 때마다 되게 재밌어요. 이게, 야,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했구나. 나 같으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옛날 문화하고 현대 문화가 확실히 달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극락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가시면 일로 바로입니다. 제가 크루즈 여행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크루즈선이 반야용선이야. 여행 중에 제일 좋은 여행이 크루즈 여행인 거 아세요? 자빠져 있고 그 다음에 숙식을 계속 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 같은 데서 제일 어려운 게 호텔을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그나마 낫고 짐이 좀 간소화해서 여자분들은 그 안에서 막 빨래도 하고 막 이러던데. 그래갖고 덜 마른 거를 또 뭐 비닐봉다리에 써서 개냄새 나게 뭐 이렇게 하고 댕기고 뭐 이러더라고. 더 심한 경우는 버스 뒤에다가 말리잖아. 버스 뒤에 걸어놓고. 아니 저는 그런 거를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그런 거를 사람들 인솔하고 뭐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갑다.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 빨면 돼. 여의치 않아. 안 씻으면 돼. 뭐 물티슈 하나로도 다 일주일을 버틸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 피부에 제일 좋은 게 뭔지, 피부 영양을 제일 좋게 하는 게 뭔지 알아? 안 씻는 거야. 안 씻으면 회복돼. 안 씻다가 가끔 한번 씻어봐라. 그러면 사람이 애기 피부 같아요. 비결이 뭡니까? 안 씻으면 돼. 안 씻으면 돼. 좋은 팁 내가 주잖아. 비싼 거 이런 거 영양크림 이런 거 바를 필요 없어. 가끔 씻어. 그리고 얼마나 좋은데 괴롭히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가끔 씻으면 찍고 나면 사람이 주변에 없어. 그래서 그 크루즈 여행으로 배를 타고 극락에 간다는 거. 그걸 반야용선이라고. 예전에 용머리를 앞에다 놓는 배가 장식 배가 제일 최고 배예요. 그래서 지혜를, 그러니까 직접 배가 아니고 지혜의 상징으로서 반야가 지혜거든. 그래서 지혜의 상징으로 그런 배를 타고 간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약간 배처럼, 그래서 건네주는, 좋은 데로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는. 요즘은 비행기 타고 반야용선이 아니고 반야용항으로 이제 비행기로 요즘은 가면 좋지. 나중엔 순간 이동할 거예요. 요 보면 이 상자도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극락세계라고 지금 써 있는데, 원래는 이름도 쓰는 거예요. 왜? 이름을 안 써놓으면 신발 바꿔가듯이 식당에서 신발 바꿔가듯이 들고 튀는 귀신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누구 겁니다. 이렇게 송금할 때는 이름을 잘 써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쓰게 돼 있어. 주소는 별 필요가 없어. 주소는 이게 올리는 사람 주소. 그래서 이거 지금 올리는 사람, 원래 이거는 원래 예수제 항목이기 때문에 올리는 사람 쓰는데, 이제 돌아가신 분 누구에게 이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표지부터 이게 딱 느낌이 오잖아. 나도 이런 거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싸 보이는데, 옛날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아. 돈이야. 테두리가 상평통보야. 상평통보. 상평통보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옥션에다 팔아서, 당근마켓 같은 데 팔아서 요즘 돈으로 바꿔야 돼요. 돌아가신 분들 힘들어. 돌아가신 분은 주민번호가 없어서 아이디를 못 만들어요. 아이디가 있어야 팔 건데. 상평통보 주면 안 돼. 요즘 돈을 줘.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극락인데 연꽃은 옆에 있고 앞 전면에는 돈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 돈을 좋아했던 거야. 돈 최고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어. 이런 게 좀 재밌어요, 보면. 그래서 안에 보면 진짜 돈이 있어.
이놈들이 이제 돈 줄이려고 금화를 뺐는데 이게 옛날에 엽전인데 엽전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딱 끊으면서 여기 가운데 구멍 뚫렸죠. 엽전을 종이로 왜 종이로 만들었을까요? 진짜 저 구리로 안 만들고 동으로 안 만들고 이걸 태워줘야 전달이 된다. 이게 유목문화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불에 타면 그것이 전달된다. 그거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번제 드릴 때 그래서 양이라든가 뭐 이런 거 태워가지고 하면 그게 신에게 전달된다. 유목문화에서는 태워서 전달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동아시아로는 불교를 타고 넘어와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물건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좋은 물건 많이 다 태워줬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볼 때는 뭐 그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문화가 동아시아의 문화재를 진짜 많이 없앴을 거예요. 진짜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비싼 게 있으면 집에서 제가 어렸을 때 목도한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진짜 비싼 물건이 있어. 그러면 그 자식이 빼돌리는 경우가 있어. 안 태우고.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 손가락질해. 호로 자식 이렇게. 저게 쉽게 말해서 돈 몇 푼에 눈이 돌아가지고 지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은 당연히 뭐 그렇게 하는 시절인 거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게 유교 인식이 강해서 어른이 돌아가시면 쓰던 물건은 다 태워드려야지 그게 돈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정성의 일이다 라는 생각들이 강했었죠. 저도 이렇게 세상이 바뀔지 몰랐지. 그래서 저도 어린 마음에 그런 거 태우는 걸 보면서 야, 되게 아까운데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걔는 호로 자식이야. 호로 자식이 헛부모 자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말, 그게 별로 그렇게 욕먹을 짓은 아닌데 유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좀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근데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못 드리는데 아무튼 그게 좀 유교에 어떻게 보면 생각이 좀 잘못된 거지. 그래서 그게 이혼 가정이 아니더라도 돌아가셨잖아. 부모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셨잖아. 그래도 예전에 맞선 들어올 때 그걸 보고 퇴짜를 놓는 집이 많았었어요. 저 어렸을 때. 지금은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저만 봤어? 좀 집안이 괜찮은 집안에서는 걔가 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대, 아버지가 일찍 아니 그 뭐 이혼하고 뭐 잘못된 것도 아니야. 그냥 돌아가신 거야, 진짜. 뭐 이렇게 약간 단명해서. 그래도 그게 흠이었었어요. 지금은 부모 자식 간의 성이 달라도 큰 흠이 아닌 시절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유목과 농경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주면 이래서 얘네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얘네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전통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비교 대상이지 상하 대상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날의 이러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더 윤리적이고 진화된 거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뭐 맞는가 모르겠다. 닉슨 대통령인가 뭐 해가지고 등소평이랑 얘기할 때 등소평이 키가 작으니까 뭐 이렇게 약간 키 작은 걸 가지고 우롱을 하니까 등소평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 하늘에서 재면 네가 더 클 수 있지만 땅에서부터 재면 내가 더. 야 그거 너무 정신승리 아니냐? 그게 무슨 말이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판단 기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게 어떤 문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지 꼭 우월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은돈이라고 은색을 놓고 원래는 금돈이 하나 있는데 얘네가 금을 뺐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이게 원래 2개 들어야 되는데 이게 밑장 빼기를 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불정심 다라니, 그 다음에 이거 심묘장구 대다라니 이런 걸 이제 넣는 거고, 그래서 범어로 된 다라니, 실담 문자라고 해서 옛날 고대 인도말, 옛날 인도말. 요게 이제
동아시아에 오히려 더 발전했어요. 인도는 요즘 이런 문자를 안 쓰니까. 우리는 옛날 게 이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 저 월정사 저기 중대에 가면 그 중대 보궁의 탑도 이 모양이에요. 이 불정신다라니 이 그림이라고. 근데 월정사도 이거 모르더라고. 내가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몰라. 저게 그래서 무슨 보중가 뭐 이런 것도 사리를 모셨다니까 사리를 표현했나 이렇다고. 이거 예전에 많이 쓰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금강반야 바라밀. 여기 지폐에 넣어줬네. 지폐. 지폐. 이 지폐 3장인데 얼마냐면 만관 3만 원이네. 3만 원 가지고 이거 어디 가겠냐? 돈을 좀 더 넣어야지. 되게 여기 그래도 요즘은 그거 안 쓰네. 예전에는 염라대왕권 이렇게 썼는데 되게 웃기는 게 염라대왕권은 염라대왕이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달러를 미국에서 발행을 안 하고 다른 나라에서 발행을 해. 그 슈퍼노트인데 그 북한에서 발행 안 되잖아. 북한판 달러가 있잖아. 되게 재밌어. 근데 염라대왕권인데 염라대왕이 발행을 안 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염라대왕권이라고 안 쓰네.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웃겼는데. 그래서 이게 저승에서 먹힐 수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얘기지. 근데 이 코드에서 알 수 있는 건 돈은 다 좋아해. 그래서 동전 쓰는데 지폐 쓰는데 이렇게 나중에는 이게 바뀌어서 카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한카드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한도 제가 높여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생경이라고, 이거 전에 신과 함께 영화 이런 데 보면 뭐 수생경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장수하고 그 다음에 죽은 뒤에 이제 문제들이 없게 되는 이런, 이게 중국에서 만든 이거는 위경입니다. 그리고 금강경. 여기 금전을 이렇게 만들어놨네. 금돈을 야리하게 만들어놨네. 명부전 720관, 저승의 그 화폐 단위가 관이에요. 그래서 720관. 그래서 이 금전. 옛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지금하고 똑같아. 일단 돈. 그리고 금강경, 이거는 금강경이고 금강경 전편이 여기 다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가 읽는 그 금강경을 한문으로 해서 짧게 깨알같이 이렇게 만든, 그래서 금강경을 읽으면 돌아가신 분이 천도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 때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태평광기라는 송나라 책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나라 때 그 집취된 거고, 실제로는 당나라 이야기를 송나라 때 쓴 거기 때문에 당나라 때부터 이런 스토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엄경이 한번 유행을 할 때는 화엄경을 통해서 천도된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약인용묘지, 삼세일체불 음감법계성 일체유심조 파지옥진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구절이 되고, 그 다음에 선불교가 유행을 할 때는 아마 금강경을 읽었냐 이렇게 해갖고, 이거 많이 읽으면 살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 딴 거는 몰라도 그냥 죽은 뒤에 좋은 쪽으로 빼주면 몰라도 나 살아 돌아오는 거 별로 원치 않아. 가뜩이나 늙어가지고 죽었는데, 야 내가 지금 100세로 죽었는데 또 살아 돌아, 야 내가 연명 치료 받다가 내가 힘들어 죽었거든. 근데 염라대왕이 너 살아 돌아가 이러면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 좀 젊게 좀 해주시고, 나 돌아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여기 좀 편하게. 그래서 그게 있고, 금강반야 바라밀경 찬 이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금강경에 대한 찬탄문, 그리고 영엄담 같은 게 쓰여 있어요. 요거 이제 재밌는 건데, 여기는 뒤쪽에는 돈이고, 돈이 최고야. 그리고 돈 실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승리 하는 거고, 돈은 다 좋은 거예요. 특별하지 않으면. 꼭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돈은 몇몇 가지 외에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세속적이다 그러는데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에 명절 선물 1위 현찰, 2위 상품권. 그게 언제나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 다른 게 1, 2위에 들어온 적이 없어. 바꿔 말하면 둘 다 돈이야. 그냥 돈이라고 말하기 힘들고 돈이라고 주기 힘드니까 상품권을 주는 거야. 상품권 주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야. 돈 주는 사람보다. 왜? 대부분 상품권 주는 사람이 돈 주는 사람보다 적게 줘. 단위가 적더라고. 아니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저도 똑같이 상품권을 줄 때 그런 행동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진원도 이게 돈 진원이라는 걸 여기다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극락세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또 부적 종합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이 되게 좀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게 부적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현대 예술을 했으면 부적 디자인을 가지고 예술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조영남이 화투 그림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부적을 디자인해서 하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한 상징 문화. 그리고 이 부적이 오늘날까지도 어떻게 보면 저는 계승이 된다라고 봐요. 이게 시각적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 어디로 계승돼? 교통 표지판. 그런 게 일종의 부적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간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몇 개 디자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통 표지판 그냥 보면 대충 뭔 소리인지 알지. 네. 그런 게 부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적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에너지를 만드는 부적도 있고 뭐 이러는데 교통 표지판 역할 부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좀 양성화돼서 많이 객관화되고 투명화되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점이나 부적이나 이런 것도 약간 타로 같이 현대인이 쉽게 접하고 그냥 재미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문화 현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사실은 제 생각이거든요. 그게 뭐 미신이고 안 좋고, 아니 그럴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은 점이 사라질 것 같아. 과학이 발전해도. 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에 대한 관심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도 가서 기차 시간이 하도 연착되니까 그 인도 가이드가 점 봐준다고 이렇게 후렸는데 모든 사람이 그걸 관심을 가지더라고. 나만 안 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지. 나는 내가 알지. 내가 네 걸 봐주겠다 이 자식아. 어디다 약을 팔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렇게 뭐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돈을 뜯어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양성화 시켜서 사람들이 재밌어 할 정도로 어떤 뭐 게임이라든지 긍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식 문화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게 부적이 불교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야, 진짜 재밌었던 부적이 뭐냐면 극락왕생하는 부적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아마 사람 죽을 때 태워서 넣어줘 같이 넣고 태우거나 뭐 이랬을 거거든요. 이런 부적들인데 깨닫는 부적도 있어. 내가 무슨 생각이 뭔지, 야 그러면 수행하는 놈 미친놈 아니야? 큰 부적 한 장이면 되는데 야 이게 말이 돼? 너무 불공평하잖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도 존재하는 거지. 뭐가 있냐? 다이어트를 해야 돼. 그러면 밥 조금 먹고 그러니까 식단 조절하고 운동해 라는 게 정답인 거고, 그게 깨달음을 열심히 수행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제 칼로 커트 이런 거 먹으면 바로 싸는 거 그런 거 그리고 좀 안 되면 시술 뭐 수술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게 올바른 방식이냐? 아니지. 모든 사람이 알지.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사람보다 그런 수요들이 더 그 시장도 상당하거든요.
존재할 수 있느냐? 운동이 알기는 하지만 힘들지. 그리고 잘 안 되지. 식단 조절 이거 다 알지. 내가 모르냐?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 중에서 식단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해라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을걸? 그런데 왜 편법을 쓰려고 하느냐? 힘들지. 그래서 이런 수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요를 적절하게. 물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 그냥 보고 있으면 재밌어. 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하고 싶어 했구나 라고 하는 게 생각이 드는 거지. 이거면 대박인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신에게 기도해서 일이 다 처리될 것 같으면 그러면 선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대충 살다가 맨 마지막에 기독교로 개종해서 11주 한 2번 내고 죽으면 돼. 막판에 믿어야 돼. 빨리 믿으면 그거 많이 띠낀대. 그러니까 보험은 보험인데 일찍 가입하나 늦게 가입하나 그 사망보험금 나오는 게 똑같아. 그러면 일찍 가입하는 놈이 미친놈이야. 한 번만 내도 똑같다는데? 근데 뭐하러 어렸을 때부터 내 그 보험금을. 왜? 어렸을 때부터 내면 못 내는 경우도 있거든. 그럼 못 냈다고 지랄을 해요. 그럴 필요 없어. 맨 마지막에 한 번만 내.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는 먼저 가는 놈이 병신이요. 죽기 전에. 시한부 딱 맞으면 그때 가. 그리고 그때는 11조 낼 것도 없어. 수입이 없어. 내가 지금 병원비 내기도 바쁜데. 그렇게 해서 가면 끝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나가는 거는 이게 논리의 허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패러독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귀신 못 들어오는, 지가 귀신인데 왜 귀신 못 들어오는 부적을 쓰지? 자기도 귀신인데? 자기가 못 들어오면 이거 돈을 가지러 갈래? 야씨 못 가지고 가겠다. 이 결계 갇혀 있네? 뭐 이러는 거 아니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그래서 이런 거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희망, 그리고 살기 힘든데 저는 이런 부적들이 어디에 쓰였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돌아가신 분 재지낼 때, 근데 화장을 예전에는 안 하거든요. 화장하는 집단이 누구냐면 승려들이 화장했겠지. 그래서 거기다 태워서 같이 넣었을 거예요. 태워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된 게 안 나와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이 생각보다. 그리고 복장 같은 데서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복장이 뭐냐면 불상 안에다가 이렇게 장치할 때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쫓아내고 좋은 에너지를 받으려는 생각의 이런 바람들이 이렇게 확산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뭐 영험하면 그럼 공부하는 놈 병신이지.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신에게 기도해서 대학에 합격할 것 같으면 공부하는 놈 병신이지. 뭐하러 공부해. 근데 목사들 과외 다니잖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합격합니다라고 해서 돈을 받아서 자기 아들은 과외를 시키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문화현상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야. 이게 민속학적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공통돼요. 내가 좋은 쪽으로 가고 싶고, 그 다음에 돈 많고 싶고, 그런 건 다 공통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조절해서 행복한 코드를 만들어 갈 것인가. 사실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나는 돈이라는 게 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걸어 다녀봐. 걸어 다녀봐. 나같이 면허 없어도 교통비 더럽게 많이 들어. 다녀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또 있네. 요 신무장구 대단하니 이걸 돌려놓은 그림이고, 요거는
택배입니다. 그래서 돈을 싣고 택배로 배달까지 포르쉐 7마리 배치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게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이 금강경, 아까 얘기한 그 금강경을 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강경 탑다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재밌는 문화입니다. 금강경을 가지고 탑 그림을 만들어 놨어요. 금강경 전체를 가지고. 누가 맨 처음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나라 때도 이게 도랑문서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방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글씨가 다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게 미로입니다. 미로. 그래서 시작점에서 끝나는 데까지 한 바퀴 돌아서 금강경을 다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구멍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다 그런 배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패도 위아래가 뚫려 있고 숨구멍이 있고 옛날에 가사도 지금 조계종 가사는 저거 뭐 다 성철 스님 때 다시 다 이렇게 막 어른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 룰이 다 끊어졌고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량을 하더라도 기본을 가지고 개량을 해야 되는데 기본이 없이 개량하는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전 가사들은 전부 이렇게 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사 전체에 그걸 통불문이라고 합니다. 통불문이라고 기록에 다 나옵니다.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부처님이 거기를 이렇게 딱 한 바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그 가사 안으로 부처님 내려오시는 연결 통로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금강경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예전에는 화장하고 이런 거 할 때 아니 요즘 매장할 때도 하는데 관 위에 덮는 명정으로도 씁니다. 명정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크게 돼 있죠. 그래서 위에다 딱 덮으면 이렇게 딱 맞게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추모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추모하는 사람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례나 제례는 죽은 사람만의 예가 아니에요. 이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동시에 걸리는 예제. 그래서 당신도 최대한 행복한 길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후손들, 남아있는 후손들도 그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좋은 곳으로 잘 가실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천도라고 하는 거고 좋은 곳으로 천거해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어요. 이게 영가 종합 선물 세트라고. 영가 종합 선물 세트. 영가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 문화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종합적인 사회, 좀 덜 발달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면 다 파편화되죠. 이렇게 끊어지는 거지. 지금 종합 선물 세트 없어졌잖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종합 선물 세트 누가 이렇게 하나 사오면 되게 좋았지. 그리고 거기 이제 맛동산 같은 거 있으면 짜증나지. 그냥 개별적으로 맛동산을 먹으면 좋은데 종합 선물 세트에 있는 맛동산은 따라집니다. 아니 뭐 다 이건 여러분들은 뭐 다 아시니까. 그리고 초콜릿 그게 이제 그 안에서의 짱이지. 그리고 웨하스 이런 거는 상급이고 맛동산 도대체 맛동산 누가 먹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이지 저는 맛동산을 싫어합니다. 종합 선물 세트에 맛동산 아무튼 별로. 근데 맛동산이 새우깡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팔리는 과자예요. 그래서 비하하려는 생각은 없고 그런 정도. 그래서 이게 그런 식의 종합 선물 세트라더라.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사람들의 바람을 알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